자, 시작을 해 봅시다. 와, 오늘 진짜 많이 왔다. 그죠? 몇 명이야? 계산이 안 된다. 150명 좀 되나? 네, 오늘 신살 원리에 대해서 해봅시다. 확실하게, 난 분명히 원리라고 그랬어요. 응용하는 방법은 원리를 알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응용 자체가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0만 어쩌고저쩌고, 집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 단발적인 그런 의미들을 달달달 내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요. 맞아요? 그러면, 경제는 뭐예요? 경제.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의 측은 뭐예요?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예측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뭐예요, 혹시? 현재의, 과거의, 미래의 그 물형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의 공통점이 뭐 같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쟤를 뭐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그 사람이 심리 상태가 어쨌다는 걸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 마찬가지. 뭐 하냐 이거지. 그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예측하는. 분석하고 예측하죠. 뭘 분석하고 예측하죠? 생각보다 답하기 어렵죠. 미래? 본질. 에? 본질? 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뭐에 대한? 뭐에 대한 본질? 현상? 재밌죠, 그죠? 오만 답이 다 나와요. 생각해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것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이야기한 이것들의 공통점은,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 이게 죽어 있다면 저는 학문이 존재할 수 없어. 즉, 멈춰진 것들은 학문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묘지 멈춰 있는데 뭘 더 얼마나 연구할 게 있냐고. 묘지의 털이 이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저쪽으로 이거 연구할 거냐고. 죽은 것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주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그럼 본질은 뭐냐 이거지. 움직임 그리고 변화야. 맞죠? 그러면 양자 물리학이라면 극도로 응축된 시공간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어떤 식으로 막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관찰이 어렵지? 시공간이 너무나 좁으니까 이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까 힘든 거야, 검사하기가. 나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뭐를 읽었냐면, 동시에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미국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저게 무슨 개소리야 그랬을 거 아니라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얘들은 동시에 다발제로 간다 이거야. 이게 말이냐 막걸리지. 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흘려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예측 불가야. 그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이 불가해서 지멋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고 설명해 버린 거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양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추적하는 그걸 장치만 달아 가지고 그 검증할 수 있다면 양자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근데 안 되지. 왜냐면 막 진짜 얼마나 좁은 미공간이 이제 시공간이도 모르는 그곳에서의 변화라고. 근데 인간은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그나마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양자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며칠 전에 내가 올린 거 봤어요? 혹시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셨어요? 그거 무슨 성관계 안 된다고 그거 올린 게 아니에요. 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라고 그걸 올린 거라고. 중력이 없으면 성관계도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죠? 그러니까 달이 그거 되면 뭐라고 그러죠? 달이 다 차면 뭐라고 그래요? 만사가 아닌데. 달이 보름달이 되면 그러면서 성욕이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임신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화가 성욕이 강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양자처럼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양한 각도에서 에너지 파동들이 뒤죽박죽으로 막 움직이니까 이 느린 인간의 미래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양자는 물론 사람들의 움직임도 예측하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저거를 맞춰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저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가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 행동을 보일 거야. 그죠? 그걸 연구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만 한 짓을 평생 막 목매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치?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왔냐면 격국, 십신, 왕세, 통근, 용신 이런 것들을 해왔어. 초코라 해왔는데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 해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지금 움직임과 변화를 결정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움직임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 방금 말했던 격군이, 십신이, 용신이니, 통관이니, 조운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게 맞나 이거죠. 뭐 같아요? 움직임과 변화? 이건 하도 오래 이야기했으니까 알 거 아니라고. 움직임과 변화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마스크 벗지 마. 농담이야. 누가 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 있죠. 그죠? 시공간이 있어요. 시공간. 시공간과 열이에요. 그냥 시공간 그러면 되게 쉽지.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표현들이 시공간이니까. 근데 가만히 훗날 생각해 봐요. 그 시공간만으로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버리는 이유야. 그냥 우리는 지구 회전에서 주는 그 어떤 속도에서 주는 어떤 무령 변화를 보고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무령 변화는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거기에 열이 움직여서 된 그 물형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올라가는 건 열의 변화라고, 열의 변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사주팔자를 예측하려면 시공간과 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근본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또 평생 이거는 무슨 격에 이제 맨 남들 하는 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잘 봐봐요. 네, 설명해 볼게. 맞나 봐봐. 예를 들어서 반환살이다 쳐요. 그러면 어떤 식의 공부를 하냐면 반환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쳐. 혹은 어떤 선생의 자료를 훔쳐. 뭐 봐. 그리고 반환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해.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아마 다 그럴걸? 반환에 대해서 막 정리했다고. 그럼 뭐 하는 거지?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없고, 반환살이라는 것만 딱 정지된 상태에서 이 물성치들이 뭐라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 내 경험치를 더해. 플러스 알파로. 막 연구하면서, 이거 해보니까 반환은 이런 거야. 맞아요? 즉, 기존의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자기 경험치를 해가지고 이게 반환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기준이 없어. 이런 식의 공부는 천년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소용이 없다니까 나도 해봤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지? 적어도 이게 반환이 왜 이게 반환인지에 대한 근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싫든 좋든 간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빅뱅까지 가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그때까지, 거기 가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해야만 된다고. 이 책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거 다 대부분 봤을 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극도로 응축된 정화가 어느 일정 시점에 빅뱅 이전의 상태로 있다가 뻥 터져서 다시 여기서 열이 식어가면서 무토 지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무토의 지구에 살면서 무토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지금 말한 대로 예측을 하는 거야. 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움직임의 정체는 정임계로 계속 충을 통해서 한다고 했다. 끊임없이 충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열이 생겨요. 이 열이 없으면 생명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폭발하면서도 열이 생기는 거야. 오묘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한 세상이야. 저게 양자 속에서도 계속 충돌하면서 열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어디로 튈지 모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막 이제 핑퐁처럼 튕겨나간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임계라는 거를 알았어. 정임계를 알았지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 시공간, 열의 변화에 따라서 물형이 결정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 움직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본 단위는 정임계야. 자충우돌의 정임계, 정화의 중력, 배수의 발산,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우리는 시간, 시공간과 열에서 변화가 생겨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근본 단위는 정임계야. 시공간과 열이 그 변화를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없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연에서 그 다 이해하죠?
사계절이 생겨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지축의 기울기라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요. 지축이 기울어 있지 않으면 사계절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지. 뭐 공전자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울기가 사계를 만들어낸다고.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계절을 볼 수 없었지. 사계절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항상 일정한 속도나 어떤 규율로 회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형이 순환한다는 이치를 알 리가 없었지.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모든 사주팔자의 게임은 지축의 기울기가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 사계절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고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학습해야 되는 거야. 사주팔자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사주팔자 백날 해봐라. 천년 만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정법이냐? 그것도 아니야. 왜? 예전에 연에 400번 회전하던 게 지금은 365번 할 것이고 시간이 가면 200번 할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론들은 다 쓰레기야. 다 소용이 없어. 다 거짓말이라니까? 이론들이.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대단히 완벽한 어떤 것이라고 오해는 하지 말라고. 그냥 인간이 지구가 회전하고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공통적인 무령 변화를 기준으로 그 이치를 만들어낸 것 뿐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십간이 있어요. 갑을병정 호기 경신 임계야. 근데 그거는 지구에 국한한 거야. 근데 만약에 화성이라고 칩시다. 화성에 십간이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혹시 화성 가본 사람 없어요? 화성에 뭐 있어요? 십간 중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경신. 적어도 무기는 있죠. 그죠? 무기. 그죠? 땅이란 터전이 있어요. 땅 파면 속이 기토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열 있으니까 병정은 있잖아요. 근데 이 행성이나 항성에 가서 뭘 찾죠? 제일 먼저? 혹시 알아요? 뭘 제일 먼저 찾는지? 뭘 찾아요? 임계가 있나를 찾는다고? 왜 찾지 이거? 갑, 을이 있나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임계가 없으면 갑, 을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고 갑, 을이 생겨날 수 없으면 경신도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무기와 병정은 있어도 임계가 없는 한은 갑을 경신 없다 이거야. 물론 임계도 없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은 십간이요 지지는 십이지지요. 그럼 우리가 십간 십이지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별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지구에 국한한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이야. 지구에서만이라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야. 맞죠? 근데 이 십간을 잘 생각해봐요. 그럼 십간을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지금 화성에서는 무기 병정밖에 없다는 걸 생각했어. 근데 지구에 십간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무슨 또 갑자기 이반스가 니반스냐 뭐 이래가 준 거라고? 아니지. 자연에서 변화하는 과정이 관찰을 해보니까 십간처럼 움직이더라.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그쵸? 맞잖아. 화성에는 저게 십간이 없어. 그냥 자연에는 십간이 있다라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근데 해보니까 그 의미가 별로 안 틀릴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학습해 온 거지. 이게 나중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다 사라졌어. 십간 의미 있어? 없어.
그때는 화성처럼 변해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대단히 완벽해가지고 무조건 맞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 아까 말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그 미친 듯이 움직이는 파동들을 인간이 도저히 조사할 수 없고, 아무리 중력으로 그 속도가 늦지만 인간의 움직임 또한 오묘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측한다는 건 장난 아닌 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카페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도사 믿지 마라. 도사라고 하는 놈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사기꾼이야. 뭔 도사야 지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이래저래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움직임과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적어도 자연이 사계가 그런 식으로 순환하듯이 인간의 행동 범주도 행동 범위도 적어도 그렇게 움직일 거야.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측한 거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어떤 다양한 각도에 의해서 삑사리가 나지. 안 그래요? 아까처럼, 저기처럼, 왜 3인데 왜, 4인데 왜 3이지?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한 개를 더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 그 변수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공간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그렇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데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돈이 안.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시공간이 순환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치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 더 이상 그냥 원리를 알았으니까 응용만 잘하면 돼. 근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반 한 살 그러면 남들이 한 거 그냥 반 한 살 다다다다다 가다가 계속 있고 자기 경험해가지고 야 나는 50원어치 더 멋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도찐 개찐 똑같은 수준 가지고.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사고방식을 확장해 간다고. 그리고 경험도 훨씬 풍부하게 느껴져. 아 이래서 저렇구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사정없이 넓어지는 거야. 초연해지는 거지. 이제 내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져. 수업하면 뭐해? 다 하는데. 그죠? 우리도 어쩌면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됐는지도 몰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자, 천간은 어떻게 해요? 천간의 순환 원리는 뭐예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다 알죠, 이거? 걔한테 묻고 싶지만 마음이 불안하야. 천간의 순환 원리 재성을 극하면서 순환. 재성을? 야, 어떻게 아직도 십신을 못 버린지. 자기 터전을 극하면서. 네, 근본 천간이 순환하는 원리는 정확하게는 합이에요, 합. 그리고 충이에요. 합하고 충으로. 어떻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으면 합을 통해서 갑이 기토랑 합해요. 그럼 위로 오르던 걸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나서 충은 뭐 하는 거예요? 경이 갑을 충해서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을은 경이 잡아서 그 다음에 있는 신이 을을 충해버려요.
맞죠? 그러면 계속 가다 보면 무는 개, 갑 이렇게 되죠. 개수가 무토를 끌어와서 합한 다음에 갑이 무토를 극해버려요. 맞죠? 그러면 기, 갑, 을 마찬가지로 기토를 갑이 끌어와서 을목이 기토를 망가뜨려 버려요. 다 저런 식으로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을, 경, 신이었죠. 그죠?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공격하는 건 명확해요. 근데 경금이 을목이 경금을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병호가 나오죠. 그럼 병호가 나와서 뭐예요? 경금을 수렴하려고 하는, 점점 딱딱해지려고 하는 경금을 박살내요. 맞죠? 틀린가? 이해되죠? 그럼 뭐지? 쌍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합도 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쌍방향이에요. 하나는 부드러운 을목을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을경합을 했는데, 그거를 완성하고자 신금이 을목을 충해서 아주 작은 시종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봄이 오면 을목이 경금 딱딱하게 하는 그 경금을 끌어오고 병화가 분산하는 걸로 경금이 그 수렴하는, 딱딱하게 하는 작용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아니, 둘이 열심히 놓친다. 그 녹음해서 올릴게.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천간합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지? 지구가 계속 회전하니까 한쪽으로만 갈 수 없잖아. 쌍방향으로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을경합금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심하다는 거지. 병신합수, 이건 딱 50%만 이해한 거야. 병신합화, 을경합금, 경을합목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100% 회전하는 거야. 병신합수, 정의만목, 저기만목 아니지. 아니잖아. 절반밖에 못 본 거야. 맞죠? 천간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했어요? 자, 지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기억할 점은 아까 내가 화성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지구의 변화 과정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그건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가 없다. 그 절대적인 원칙은 정인계밖에 없다. 내 생각으로는 정인계밖에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천간에서 10개의 에너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합과 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지지에서 보니까 12달이 달과 태양의 움직임에 비추어서 12달이 순환하더라. 근데 여기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움직임과 변화를 표현했다. 그게 뭐야? 쥐니, 뭐, 용이니, 토끼니,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명체를 기준으로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했다고.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지지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움직임과 변화인데, 움직임과 변화가 뜻하는 거는 생기라고. 우리는 생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죽은 건 소용이 없다고. 그게 무슨 학문이든 다 마찬가지야. 움직이고 있는 걸 관찰하는 거야.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근데 12지지는, 그래서 12지지는 그 움직이는 동물들을 표현한 거야. 고로 지지는 물형이 보여야 돼.
물형을 손으로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돼. 그렇죠? 그냥 기적인 거 가지고는 지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소용이 없어. 눈으로 혹은 몸으로.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지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 육체, 공간, 환경, 인체의 심리. 왜냐하면 인체 심리라는 거는 몸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개수의 변화를 개수 정제 충돌하는 과정에 변화하는 거를 읽는 거잖아. 그렇지? 지지는 적어도 우리가 확인 가능해야 돼. 눈으로, 몸으로 확인 가능해야 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 모르지? 그 뒷이야기 그런 게 있어. 그 감독이 그런 걸 저런 이치를 알았대.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뇌피셜이야. 나 혼자 생각하는. 자,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죽어라도 관찰을 한 거야. 12달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되지?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있겠어?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컴퓨터가 있겠어? 핸드폰이 있겠어? 맨날 그 24시간 핸드폰 막 매달려가지고 계속 쳐다보겠어? 해 뜨고 할 일 없으면 가끔 사냥 멧돼지 뒤통수나 때려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해가 떴다. 그걸 관찰했을 거 아니라고. 그래서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그 자연의 순환 원리를, 그러니까 지지의 순환 원리를 깨우친 거지. 이게 뭐냐면 생장쇠멸이야. 이 이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깨우친 거야. 생장쇠멸의 형태를 만들어 보니 삼각형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장쇠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기한 거는 나는 지금도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라고 쳐봐. 인호술에 인중병화가 있고 오중병정이 있고 술중정화가 있어. 과연 얘들은 삼합을 알고 저걸 만들었는지 그냥 호랑이, 토끼, 용, 말 이걸 해놓고 나서 지장간을 집어넣었더니 우연히 저렇게 된 건지 나 궁금해 죽겠어. 뭐 같아? 생각을 해봐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인목이라는 호랑이를 만들었어. 오하라는 말을 만들었어. 근데 희한하게도 인중병화가 있고 오중병정이 있고 술중정화가 있어. 그래서 생황묘로 가고 있어. 이게 뭐냐 이거지. 알고 만든 거야? 모르고 만든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이런 게. 안 신기해요? 나만 미친놈이야? 아니 동의를 해야지 같이 미치지. 신기하잖아. 분명하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라니까? 서로 다른 동물들? 근데 걔 가만 보면 걔가 혀 내고 계속 헉헉거리는 거 보잖아. 걔는 혀를 내고 하는 이가 열을 갖고 있는 거잖아, 걔한테는. 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 하고 난 지금도 궁금해. 지금도 이게 도대체 알고 만든 것일까? 삼합의 이치를 알고 만든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만든 것일까? 이게 뭐냐면 지장간이라, 이게. 지장간은 아까 이야기한 천간이 합과 충으로 순환하는 걸 깨달았고, 지지는 동물들로 표현하면서 생장쇠멸을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걸 깨우쳤고, 그래서 그러면 지지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지? 그 움직이는 원리를 그 지지 속에 천간, 시간을 지장간으로 딱 집어넣어서 표현했는데, 묘하게도 인호술은 병정, 정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거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야. 난 이 선조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가 먼저인지 모르죠?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건지 모르죠? 그죠? 혹시 알게 되면 좀 알려줘. 그래서 물질의 세장은 생장쇠묘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근데 왜 생장세멸을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왜 노화하는지 알아요? 그 이야기에서 알죠? 노화는 왜 한다고? 중력. 그렇죠? 정계충의 싸움에서 어려서는 개수가 훨씬 강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중력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중력이 극에 이르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 쪽을 살려고 자꾸 하는 거고, 노자는 계속 개수를 살려고 했던 거고, 탐욕 부리지 말고, 정화 부리지 말고, 이 정계충의 그 게임에서 우리는 항상 줄타기를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장쇠멸의 이치를 이해하면 이제 뭘 이해하게 되냐면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를 할 거라고, 사계가 순환하는 이치를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사계가 순환하는 이치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자연 순환, 사계 순환 이 과정에 학습해야 될 것들이 명리적으로 나올 거 아니라고. 그 중에서 오늘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신살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저 지금 몇 시지? 2시 50분. 2시 50분? 여기서 쉬고 좀 쉬고 그냥 쭉 이어서 합시다.